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성공 취업의 꿈을 이뤄드리는 시간, 지금 바로 눌러.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그 셀프로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지금 나이는 27살이고요. 네. 네. 이제 취업 준비한 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됐고, IT 직군으로 지금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IT 중에서도 조금 어떤 부분인가요? 조금 넓어가지고 범위가. 저는 개발자 직군이랑 개발자. 정보보안 직군이랑 정보보안.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사연자분의 스펙 점검부터 이제 해봐야 될 텐데요. 사연자님, 그런데 익명으로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뭐 닉네임이나 이름 따로 쓰실 건가요? 익명으로 신청을 했는데, 네. 네네네. 뭐 닉네임 네. 있을까요? 스타벅스로 할게요. 스타벅스요. 알겠습니다. 네. PPL이라서 안 됩니다. 별다방으로 그러면 어떨까요? 별다방. 별다방 씨. 네. 별다방 좀 할게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커피 향기처럼 감미로운 목소리를 가지신 별다방님. 스펙을 조금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스펙을 정하는 안에 스펙을 못 적었는데, 네네네. 제가 경험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해서, 예. 네,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경험이나 이런 건 좀 부족하시고 일단은 컴퓨터공학과를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네. 네, 아. 학점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학점은 2.9로 네네. 졸업했어요. 졸업을 네.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정도 좀 듣고 기본 스펙은 좀 저희가 파악을 했으니까 네. 이건쌤부터 조금 보안이나 IT 쪽 희망하시는 통신보안 아니고 정보보안 쪽. 네. 통신보안 오랜만에 듣네요. 그쪽 나오신 컴퓨터공학과 2.9의 학점으로 졸업하신 27살 별다방님의 기본 스펙 좀 하고 진단을 좀 먼저 네.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저는 사실 이 상태에서는 뭐 옳다 그르다 알 수 있다 없다 이걸 말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약간 정보가 네, 제한적이어서.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특히나 네. 지금 뭐 IT 직군 특히 뭐 개발이나 보안 쪽으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관련되어 있는 뭐 자격상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또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스스로. 그 부족하다는 게 사실은 대부분 다 이 IT 직렬 준비하시는 친구들이 분들이 대부분 다 본인들이 아무리 많이 준비했어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특히나 뭐냐 필기 시험 대신에 코딩 시험을 보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코딩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경험도 좀 적은 것 같고 근데 이게 너무 주눅들지 말고 본인이 갖고 있는 걸 좀 공개를 좀 더 많이 해주셔야지 저희가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그럼 이건쌤이 궁금한 거를 별다방님께 직접 물어보셔도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그럼 네.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들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계신 건가요? 네, 자격증은 지금 따로 없어요. 졸업은 하신 상태고요. 네, 졸업은 2017년 초에 했는데, 제가 장교로 군대를 아. 2년 4개월 정도 공백기가 있었어요. 아니 그게 뭐 대외 활동이죠. 그쵸, 사실 장교 그쵸. 근무가 장교는. 굉장히 스펙상에서 네.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안 해주셨네. 그러면 희망하시는 기업이나 직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도 좀 저희가 들어볼게요. 제가 기업을 선택하는 걸 잘 못하겠어서 그걸 그래요?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네. 직무는 정보보안 쪽에서는 웹 보안 컨설팅이나 이제 모의 해킹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고, 예. 개발자는 웹 개발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보통 태성쌤, 예. 보통 이제 뭐 IT 쪽이라고 하면은 LG CNS나 뭐 예. 삼성 SDS 이쪽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보통은? 그러니까 그 IT 쪽 하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특히 네네. 이제 보안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반 SI 업체라고 하죠.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해서 삼성 SDS나 LG CNS나 SK CNC 이런 류의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그 그룹사의 전산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외부 서비스를 하는 그런 쪽이 있고요. 또 지금 정보보안 쪽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정보보안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IT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구글, NHN, 네. 그리고 그 게임 회사들, 뭐 NC소프트 같은데 네. 그런 데들도 정보 보안 쪽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또 이게 정보 조금 더 물어봐야 되겠지만 정보 보안 쪽으로 내가 굉장히 인사이트가 깊다라고 할 경우에는 정부 기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의 느낌으로는 여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예 정보 보안 자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우리가 예. 잘 알고 있는 안랩이라든가 안랩. CQI, 시스코, 그러니까 네트워크 쪽으로 연결되는 예. 시스코, 뭐 세이프존, 뭐 이런 류의 세이프존. 정보 보안을 하드웨어적으로, 네트워크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보 보안 쪽은 관심 있다고 했는데 일반 기업 중에서 은행권, 요즘에 은행권들이 그 정보 보안과 관련된 인력들을 많이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쪽으로도 이제 여러 분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IT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개발 쪽과 정보 보안 쪽을 다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보 보안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건지 꼭 그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 개발도 괜찮은 건지 이것을 결정해야지만 그다음 전략이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모의 해킹도 관심이 있다고 했고, 네, 해킹을 그죠? 좀 관심 예. 갖고 네, 물어보셔도 됩니다. 어디 해킹하시려고 그런지. 네, 모르겠지만. 그 모의 해킹 같은 경우 이 네. 정보 보안 쪽은 업무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지금 얘기했듯이 모의 해킹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모의 해킹이라는 거는 사내 서버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어플리케이션을 상대로 이렇게 내가 뚫고 들어가는 그 루트를 개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취약점이다라는 것을 시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서버 얘기했죠. DB 얘기했죠. 네트워크 얘기했죠. OS도 분명히 잘 알아야 되거든요. 네. 이렇다면 지금 보안이라는 것은 보안 영역은 IT 영역 중에서는 굉장히 상위급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보통 프로그램 하는 수준이 아니라 프로그램 수준에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의 해킹은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보안 솔루션, 이제 뚫리는 네. 지점을 발견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내가 루트 개발된 것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내가 방어를 해낼 것인가라는 것을 연구하고 컨설팅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접하는 그 백신 있죠. 네. 네. 약 악성 코드 분석가라는 게 있어요. 이건 소프트웨어적으로만 접근 주로 해요. 그러니까 악성 코드 분석가를 할 건지 내가 이것도 저것도 프로그램에 대한 아니면 시스템에 대한 OS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라고 하면 관제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관제 쪽은 사실 경력으로 네. 크게 높이 평가해 주지를 않기 때문에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고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 분야도 있어요. 그 포렌식. 포렌식. 예, 복구하고 예. 상처 입은 것을 복원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앞서서 그 많은 얘기를 듣기 전에 이런 이 산업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네. 지금 지원자께서 이렇게 전화 주신 분께서 내가 막연히 이런 것도 요즘에 뜨고 있지 않을까? 네네. 이런 것도 내가 전공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서 음. 빨리 방향을 좀 더 이렇게 정하고 그리고서 상담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앞에서 네. 길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좀 답변을 하실 준비가 됐나요, 별대방님? 태성쌤 질문에. 네네. 말씀 잘 들었고, 네. 저는 사실 원래 개발적으로 계속 생각을 했다가 정보 보안 쪽 분야를 최근에 관심을 갖게 돼서 많이 알아보다가 지금은 정보 보안 쪽으로 이제 사실 좀 방향을 좀 돌렸거든요. 근데 그 네. 과정에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가지고 그런 게 여쭤보게 됐고, 예, 예. 네. 저는 이제 이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국비 지원으로 교육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외에 또 어떤 적합한 교육이나 방법에 대한 확신이 좀 없어서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네.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좀 디테일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좀 답변할 수 있을까요? 실력을 네. 쌓기 위해서 뭐 예.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냐 아니면 또 다른 학원을 다녀야 되냐 이런 거거든요. 누가 어떤 쌤부터 하나만 좀 질문해 볼게요. 어떤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일반 학원인가요? 아니면 국비 지원에서 몇 개월 또는 1년짜리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6개월 정도 받는 예. 교육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 혹시 괜찮다면 어디에 수강 신청을 해 놓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KH 학원이라고 예. KHIT 전문 학원인가 거기 강남- 커리큘럼을 보면 아까도 네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안 쪽은 단순히 프로그래밍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도 그 4세대 언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네. 기본적인 C나 파이썬 뭐 이런 종류여야 되거든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건드리는지 그리고 OS를 건드리는지 그리고 나서 보안을
배우고 그리고 실습 과정이 있는지 이걸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커리큘럼.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충분히 커버되지 않는다면 보안 쪽으로 진출하는데도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안 쪽에서 채용 공고가 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경력직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수준 높은 IT 수준 그 레벨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인 것은 본인이 컴퓨터공학과를 전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자신 없어 하지만 그래도 기본은 갖춰졌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시 금방 끌어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요즘에 컴퓨터공학과에서 그 대형 서버라든가 대형 DB, OS 이런 쪽은 깊이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족함, 컴퓨터공학과에서 커버하지 못했던 이 부족한 부분을 학원에서 커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프로젝트가 충분히 있는지 이것을 커리큘럼으로 확인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저하고 또 한 번 상의를 하고 괜찮은 교육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건 쌤도 어떤 조언 해주고 싶으신가요? 일단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지금 국비 지원 받고 있는 거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국비 지원 사업들 대부분이 다 블록체인에 집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커리큘럼이 블록체인에 좀 집중되어 있는 커리큘럼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정보보안 쪽. 아예 보안 쪽으로 통합으로요? 네네. 그럼 같이 이제 그 프로그램 하는 동안에 보안 기사나 이런 것도 같이 취득할 계획인가요? 네,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 우선 그 교육 과정이 조금 빡셀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네. 그 제가 따라가는 정도에 따라서 그 이후에 취득을 하던지 아니면 도중에 같이 취득을 하던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단은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어.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네. 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뭐 시작이 반이다라는 어. 얘기처럼 일단은 국비지원 사업 장치에서 이제 보안 쪽으로 좀 폭넓게 잡으려고 했던 거, 그리고 또 관련돼 가지고 자격증도 보안기사 자격증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보안 쪽 가려고 하는, 특히 신입으로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 있거든요. 팬쌤이 먼저 말씀해 주셨듯이 뭐 은행 쪽이라든지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점 요소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길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뭐 장교 전형 이제 나오시고 나면서 실제로 프로그래밍 언어 쪽은 손 놓은 시간이 굉장히 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코딩 쪽 이런 쪽도 많이 좀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네,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고난길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할 건지 네. 아니면 좀 더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폭넓게 가져가야 될지 이거거든요. 근데 이 아무래도 그 국비지원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보면은 코딩 공부를 따로 또 병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을 병행을 따로 공부를 해야 되고 네. 이 커리큘럼만 따라가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SW 직군으로 지원했을 때 시험을 보는 것들, SI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거에 올인을 해서 하반기를 노릴지 아니면은 이 두 개와 코딩 시험까지 병행을 할지에 따라서 학원을 좀 더 추가로 다닐지 공부를 좀 더 추가로 할지도 본인이 좀 선택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보안 직렬로 갔을 때 태성쌤이 앞서서 말한 SI 기업들이나 이런 데들 말고도 뭐 지금 국가기관들이라든지 잠시 언급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코딩 시험을 안 보고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적성이라든지 NCS만 보고도 전산직렬로 해서 보안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케이스가. 그래서 만약에 그냥 필기시험 위주로 준비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지금 또 다른 학원을 다니고 그렇게 할 바에는 공부를 하는 것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자격시험부터 우선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상반기에는 이렇게 코딩 시험 위주의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필기 시험 위주의 기업들을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달라고 한다면 뭐 공기업 중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이런 데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그냥 필기 시험을 보고 실제로 전산직으로 뽑더라도 나중에 본인이 배치받을 때 보안 직렬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퀘스천 마크가 드는 거는 그만큼 본인이 지금 커리어 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안정적인 회사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직무적으로 커리어를 개발해가지고 태영쌤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막 구글이라든지 이런 좋은 기업들을 가가지고 좀 더 성장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별다방님 어떤 커리어를 원하시고 계신가요? 저는 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좀 신역이랑 커리어를 쌓아서 네, 음. 좀 그렇게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커리어를 더 많이 쌓은 다음에 뭐 구글이나 약간 이런 좀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태성 쌤은 이것에 예.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더, 가능성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당장 정보 보안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뭔가요? 제가 그
그 개발자 직군을 생각하고 코딩을 다시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선 사실 학원 가서 설명을 먼저 들었었는데 그 과정이 커리큘럼이 2개가 있었는데 정보 보안 쪽 내용을 들었을 때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 이후에 취업 분야도 제가 좀 더 적성에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예. 했어요. 정보 보안 쪽이 전망이 밝은 건 맞긴 맞아요. 근데 이제 네. 우리는 이제 현실적으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보 보안을 장기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꼭 지금 신입돼서부터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경력을 쌓고 그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느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정보 보안이라는 쪽에 한정을 시켜서 내가 지원을 하다 보면 지원 분야도 일반 IT보다는 좀 좁아질 거예요. 그리고 경쟁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경쟁자들의 수준이 매우 높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 보안 쪽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인 IT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탄탄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든 하드웨어든 서버든 네트워크든 이런 것들을 탄탄하게 한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 당장 신입으로 정보 보안 쪽으로 진출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려움을 더 크게 겪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일단 IT 분야로 진출을 해서 그 분야에서 내가 일반 프로그램도 하고 네트워크도 건드리고 OS도 건드려보고 DB도 건드려보고 그리고 나서 보안 쪽으로 확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 그런 패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엇이 더 가능성이 큰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개발과 정보 보안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는데 장교이고 실제 장교이기 때문에 외부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 외부 친구들하고 뭐 스타트업 만들어가지고 뭔가 개발해보고 이런 경험은 없지요? 네, 지금 없어요.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별다방님과 경쟁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 상태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럼 그런 친구들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친구들을 따라갈 것이냐? 부지런히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차별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필해서 그쪽으로 먼저 진출할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IT 전공과 장교를 묶으면 그리고 본인 성향만 맞다면 기술 영업 쪽으로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SDS나 LG CNS, SK CNC 모두 다 기술 영업 직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거든요. 이 부분은 기술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대인관계, 영업력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잘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본인 영업이 너무 싫다 아니면 저는 이쪽으로도 좀 확장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들으세요, 별다방님? 네, 그 기술 영업 쪽으로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네. 새로운 직무에 대해서 평소에 이제 알게 된 조금 것 같아요. 활달하고 좀 사교적이신 편입니까? 네. 네, 엄청 그런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영업 음. 직군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목소리도 너무 좋고 네. 약간 장교 출신이시니까 좀 네. 대인관계나 이런 것들 굉장히 원활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괜찮다는 생각 드는데 이건 쌤은 조금 뭐 이런 포함해서 하고 싶으신 조언이 있으시다면요? 일단은 태성쌤 말씀대로 기술 영업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IT 진짜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할 수 있고 거기서도 직무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커리어도 개발해 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작 단계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본인이 꿈꾸고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확정을 짓고서는 정보보안 관련해가지고 학원까지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아예 그 정보보안 쪽을 포기하지는 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말씀대로 이런 보안 쪽 직렬 같은 경우에 경쟁자들이 굉장히 치열한 것도 사실이고 네. 진짜 막 석학까지 나온 친구들이 많아서 프로젝트 경험이 훨씬 더 우수한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런 친구들이랑 경쟁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IT 기업들에서는 뒤처질 수가 있지만 네. 일반 기업체에 있는 전산직이라든지 IT 직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외주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입으로 뽑는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시로 은행을 들자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 IT 직렬, 보안 직렬을 뽑아놓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성장 기회를 주고 그 안에서 또 성장을 하고 나면은 그때까지 했던 이제 기획 능력이라든지 내부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보안 직렬로 나아갈 수 있는 또 기회도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커리어가 완전히 무너지거나 망치는 것도 아니고 네. 태성쌤 말대로 기술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커리어가 망가지는 경우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좀 더 동시에 잡으면서 본인의 이제 커리어 개발에 있어서 좀 뒤처지고 남들보다 늦춰지는 거를 좀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데들을 다 지원하고 좀 스펙을 이제 좀 골고루 쌓을
취하려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걱정되는 건 사실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어학 점수예요. 이제 SDS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영어 성적은 취득을 해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영어 성적 네, 취득하셨나요? 네. 네, 영어 성적은 취득해뒀어요. 그러면은 사실 태생 말대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폭을 넓게 보시는 것이 전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코딩이야 공부를 병행해야겠지만 일단은 지원을 많이 해보면서 동시에 본인이 직무적 확신도 얻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면접을 저도 뭐 태승 쌤도 그렇고 마찬가지일 텐데 뭐 취업을 하고 저 뭐 어른들이 막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네. 솔직히 저는 제가 취업하기 전까지는 제가 일을 잘할지 좋아할지도 몰랐었거든요. 이게 면접을 다니고 실제로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고 이 직무에 대해서 면접자로서 준비를 하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네. 깨닫고 얻게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준비가 완벽히 된 상태에서 내가 이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보다는 이번 상반기에 바로 아무리 그 국비 지원 이제 커리큘럼이 안 끝났다 할지라도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3분이 좀 넘게 남았는데 이제 조금 질문을 마지막 네. 질문을 좀 받아야 될 시점인 것 네. 같아요. 별다방님. 별다방님, 네, 궁금하신 거, 제일 궁금한 거. 네. 하나 딱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회사가 네.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IT 직군으로 갈 때 그 좋은 회사를 고를 때 그 네. 기준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네. 태성쌤께서. 태성쌤이 네. 예, 이거는 이제 좀 직무마다 다를 텐데요. 제가 이제 기술 영업하고 개발자의 두 가지의 길을 제안을 드렸었는데 기술 영업일 경우에는 사실은 좀 대기업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좀 더 좋긴 합니다. SDS나 LG CNS, SK CNC 뭐 이런 쪽에서 시작하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솔루션이 확실한 곳이 있어요. 대표적인 데 오라클이라든가 오라클. SAP, 시스코 뭐 이런 쪽은 자기네 솔루션이 네트워크나 아니면 DB나 아니면 ERP 쪽으로 확실한 곳이 있거든요. 이런 데서 시작을 하시거나 기술 영업일 경우에 아니면 개발자인 경우에는 중견이어도 괜찮습니다. 이쪽에서 개발 능력만 갖추면 실제 제가 예전에 헤드헌팅도 했었는데 중견 기업에서 개발을 매우 우수하게 잘하는 사람들을 대기업에서 엄청 모셔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발자로 나갈 것이냐 기술 영업으로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시작점을 달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IBM은 어떻습니까, 태성쌤? IBM은 시장에서 매우 가치가 높았었죠. 아. 예, 헤드헌팅 할 때 가장 선호의 대상이 되는 1위로 항상 그렇게 됐었죠. 예, 근데 고생은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IT는 다 고생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태성쌤이 네. IBM 출신이시기 때문에 제가 또 질문 네. 한번 드려봤고 네. 그러면 이건쌤, 네. 예,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태성쌤 말에 추가로 이제 SI 기업이나 SN 기업 이제 가면은 커리어 개발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신입이 들어가고 나면은 거기서 담당하는 업무가 뭔지가 또 중요해지거든요. 뭐 예를 들면 롯데정보통신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정보통신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소속으로 롯데카드로 갈 수도 있고 롯데 홈쇼핑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맡게 되는 운영관리 직무가 뭔지에 따라서 본인의 커리어 개발 단계가 달라지거든요. 이거 솔직히 말하면은 이런 기업들을 갔을 때는 연수원에서 얼마나 잘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배치를 어디에 받게 되는지에도 굉장히 좀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뭐 한 친구의 케이스를 들어주면은 네. 롯데정보통신에 들어갔다가 롯데카드로 들어갔는데 롯데카드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다가 롯데카드가 우리카드에 인수가 됐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카드에서 그럼 너 이쪽 보안 쪽으로 그냥 커리어 개발해볼래라고 하면서 오퍼 제의가 들어와서 지금 우리카드로 이렇게 옮겨간 이직을 한 케이스가 있어요. 조건은 더 좋아졌나요? 더 좋아졌죠. 확실히 더 좋아졌고요. 오. 근데 이런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서도 커리어 개발은 이런 식으로 안에서도 계속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아무래도 네임밸류가 중요하다가 첫 번째가 되겠지만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도 본인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어필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건쌤이랑 태성쌤의 말을 종합해 보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뭐가 지금 있나요? 별다방님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빠르게 움직여야 네. 된다. 어. 네, 하루하루를 알차게 사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별다방님 오늘 이 상담 어땠나요?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도움이 많이 돼서 별로 네.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생각했던 네. 것보다 좀 더 깊게 그러니까요. 정보를 그러니까 많이 심층적으로 얻어가는 좀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서둘러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옆에 알겠습니다. 들으면서 진짜 별다방님한테 오늘 이 시간이 음. 결정적으로 특히 이제 태성쌤이 기술 영업 쪽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정말 앞으로의 커리어에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는 조금 중요한 시간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들면서 그러면서도 보안 네. 쪽을 바라는 건 버리지 말라는 건쌤의 조언까지 네, 함께 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 닉네임처럼 별다방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오늘 조언 좀 네. 정리하시고 좀 별다방님 걸로 좀 네. 만드는 시간 그러니까요.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네. 생각 듭니다. 네, 별다방님. 네네. 마스크랑 손 씻기 잘 하시고요. 네. 정말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있으실 바라겠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지금 바로 눌러눌러.